나라를 이주하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해외에 산 지 한 9년 정도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때마다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거기 살만해? 태어나는 곳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곳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더 나은 삶, 다채로운 삶을 기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외 이민이나 유학, 해외 사업이나 취직, 관련 또는 해외 여행으로라도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삶의 환경을 바꾸려 고민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해외 생활 중인 경험자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삶을 시작한다면 다음 질문들을 받게 되실 테니까요. 먼저 해외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다양하듯 해외에서 거주하는 상황과 이유 역시 다양하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일로 해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아이가 3살 무렵에 터키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3년간 터키에 지내면서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후에 독일로 이주해서 생활한 지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한국의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이 질문들 속에는 해외 생활에 대한 기대, 불안, 동경 같은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외국어는 잘해? 못합니다. 먹고 살고 하는 건 어떻게든 적응하는데요. 외국어는 언어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 셋 키우는 동안 가족 건사하기도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미국에 30년 살면서도 코리아타운 근처에 살면 영어 한마디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제 돼지정통을 걸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독일 생활을 위해서는 당연히 독일어를 잘하면 유리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영어로도 그냥 웬만한 생활은 다 가능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또 그렇게 능숙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응급처치 수준으로 익히고 써먹으면 앞으로도 10년은 거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늘 언어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이 언어도 안 되고 저 언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쓰는 게 한정적이니까 해외에 오래 살면 영계국어가 된다는 말에 또 제 돼지저금통을 걸겠습니다. 거기서도 사교육비가 들어? 답부터 드리자면 사교육비 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교육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선행학습 같은 학업의 확장 이런 거라기보다는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하기 위한 레슨들을 받고요. 보통 여기서는 학원 셔틀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를 직접 라이딩하면서 레슨을 다닙니다.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놀이터예요. 왜 사교육비 이야기 중에 뜬금없이 왜 놀이터냐 싶으시겠지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고 경험하거든요. 똑같은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놀이터에 나와 노는 것이 일상이고요. 몸으로 놀고 나이 상관없이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규칙을 지키고 다양성을 경험하고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아장아장 걷는 아기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나와서 잘 놉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커서 진학을 앞둔 시기가 되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험이나 절차나 정보들을 다루면서 함께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급함 없이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살면 뭐가 제일 좋아? 저에게는 자유로움이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고 체면 차리느라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해외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삶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이런 저의 옹졸함을 숨길 것 없이 적당한 거리감과 느슨한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아니라면 개인의 선호와 취향이 존중받는 문화니까 더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매일 화장하거나 차려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여름에 얇은 패딩을 입어도 유난스럽지 않고 한 달이 건너 알 수도 있는 누군가의 지인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이런 거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성향마다 다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친구에 이어지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해외에 살면 해외여행 많이 갈 수 있어서 좋지 않아? 언제 어디로 여행을 가야 좋을까? 어디 여행 갔을 때 제일 좋았어? 쇼핑을 한다면 어떤 가성비, 가심비 이런 게 있는 게 좋은가?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누리기 힘든 해외 생활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타지 않고 자동차로 2-3시간 달리면 다른 유럽의 국가들을 갈 수 있으니까요. 여행을 하려는 목적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보다 내가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 여행이 되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는데 책에서만 보던 역사, 문화, 전통이 피부와 공기로 이렇게 체감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또 그리고 쇼핑은 사람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그 나라에서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를 하나쯤 찾아보고 제품도 찾아보기를 추천해요. 그러면 쇼핑이 문화체험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언제까지 거기 살 거야?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준비 없이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요. 처음 해외 생활의 시작은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이 되었는데 해외 생활의 이 마무리는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자란 저희 부부한테는 한국이 늘 익숙하고 그립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늘 마음에 쓰이거든요. 근데 새 아이를 또 여기에서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철 따라 이동하는 뭐 이런 철새처럼 계속 자주 거처를 바꾸는 게 좀 이제 점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시작은 한 가지 계기일 수 있지만 끝에는 다양한 이유가 얽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열린 결말처럼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한국이 그립지 않아? 외로울 땐 어떻게 해? 의외로 이 부분이 해외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질문의 더 깊이에는 바로 그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 살면 아무래도 겉도는 이방인으로서의 느낌을 자주 느끼게 되니까요. 누군가와 진실한 관계나 뭐 만남을 이어가는 게 문화나 언어나 생활의 여러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느슨한 관계가 주는 자유로움도 있지만 불안함이나 외로움이나 무력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주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제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찌 보면 해외 생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중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해내야 된다는 부담이 늘상 있고 또 일상의 문제를 하나 둘 이렇게 막 씨름해서 건너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렇게 무력감에 이렇게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아이들이 양육하는 엄마뿐만 아니라 해외 생활을 하면서 사업하고 취직하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는 때마다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지나온 그 시간에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문제는 해외이기 때문에 겪는다기보다 삶을 살다 보면 어디에 살건 마주칠 수 있는 감정들이니까요. 해외에 살면서 얻은 가장 좋은 것도 사실은 관계였거든요. 특히 가족 중심의 이런 문화 덕분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족이 더 돈독하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와 나의 관계 역시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또 해외 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되게 막 바쁜 생활에 치여가지고 나를 돌아보거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떤 사람인지 되게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 해외에서 고립 생활을 하고 제한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살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나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와는 다르게 좀 뭐 비교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점점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예상해서 될 것도 안 되고 짐작이나 뭐 계산도 통하지 않는 이런 나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 와 진짜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나 서로 다른데 하면서 이런 다양함을 뼈로 때려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역시도 그렇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를 또 역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선호, 취향 이런 생각을 존중해주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되게 너그러워진, 나답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나, 그리고 나 스스로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20대 때는 해외 가서 살아보기라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다이어리에 적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막연하게 해외 나가면 더 넓은 세상을 살 것 같고 막 더 다양한 기회를 만나면서 막 진취적인 삶을 살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결국 저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은 달랐고 모습도 기대와는 좀 달랐어요.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다르게 쓰는 거, 사는 장소를 바꾸는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이 바뀌질 않는데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삶의 환경을 바꿔서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을 도전하려는 그런 분들이라면 사는 장소를 바꾸기 전에 시간을 한번 다르게 써보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인간을 바꾸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사는 곳을 바꾼다는 게 가장 어렵고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어려운 선택을 하셨다면 해외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이지만 색다르게 좋은 것, 또 나에게 소중한 것에 집중해서 그 선택을 의미 있게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나답게 기쁘고 유익한 삶을 사는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